오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신문지였거든요. 그 2000년도에는 이런 지면신문을 집에 곳곳이 한 분씩 안 들어오는 집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거 모아서 많이 활용을 하는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오감 활용 때문에 많이 신문을 하는데, 오감에는 뭐가 있죠? 시각, 청각, 미각, 여기 있어요. 자, 촉각이 있고요. 이 5가지 오감이 치료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말이 다 없어진 것 같아. 2005년부터 2012, 13년까지는 오감놀이라고 무지하게 많이 했었어요. 그죠? 네, 기억나죠? 하고 그때 오감놀이 강사도 많이 찾았었어요. 근데 막상 오감놀이 뭐 해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참 오감놀이 뒤따 쉬워. 이러면서 밀가루놀이, 신문지 찍기놀이, 신문지 붙이기놀이, 그리고 냄새는 잘 없잖아요. 냄새는 색채로 많이 하게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냥 물어볼게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적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 다 머릿속에 앉아있죠. 자, 시각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보는 거. 그 보면은 보고 끝나요? 하는 일이라고. 보는 일 보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에 가는 중간 과정? 목적. 느낌으로 생각하는 거. 오케이. 왜 그러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각이? 네. 시신경으로 연결. 맞아요. 나는 우리 정남이 공부 조금밖에 안 했는데 다 알아. 정말 공부 지금밖에 하지 않아요. 저는 미술 모른다고 몇 과목 듣고 다 농업하고 사진치고만 들어왔는데 뇌가 생각하기 때문에. 자, 맞아요. 시각은 봄으로 해서 시신경을 따라서 여러분 뇌내피질에 잔상이 맺혀요. 어머,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림으로 보고 알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치유의 관문은 제일 중요한 게 오감 중에서도 시각이죠. 예, 보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어요.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봄으로 해서 이거구나 확신을 하는 작업을 해요. 잔상이 맺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보는 거 하나로 확신이 맺혀서 여러분이 되느냐,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 그러면서 뭐로 하느냐, 청각이 여기에 이제 뭔가 또 하나의 접촉을 해요. 청각. 들음으로써 이 소리와, 이건 보는 게 아니잖아. 들었기 때문에 이 소리 뭐야? 둔탁해. 애들한테 이거 제가 처음에 우리 아까 이영숙 하고가 최은희 교수님이 저 소개해서 왔어요. 최은희 교수가 이런 거 잘해요. 바티카. 그랬더니 이거 여러분 어느 학부들이 진짜로 이제 드라마 치료 하는 사람들이 이 바티카 시장에서나 있어야 할 바티카가, 신문지 바티카가 여기 왔다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은 너무 위험한 물건 가도 안 돼요. 여러분 안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두드리고 놀 수 있는 거, 그렇지? 그리고 또 쭉 찢어서 다 찢지 못하게 해요. 왜? 조금은 억압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쫙쫙 찢어서 날리고 발산하기 이전에 이들에게 억압을 조금 주는 거예요. 가장 긴 종이를 만들어 보자. 근데 이거 툭 찢으면 어떻게 돼요? 긴 종이 돼요? 아니요. 안 되잖아. 그러면 긴 종이 만들려면 너는 어떻게 할래? 하면서 요만큼을 남기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살살살 찢어져. 이건 다 찢어져요. 가장 긴 종이야. 이 정도만 찍고 돌려서 어떻게? 자, 나와보자. 누가 다 찢은 다음에 누가 제일 긴지 해보자. 선물 서로 뽀뽀해주기. 에이 하고 가죠. 별거는 아닌데 그렇게 아이하고 시작을 무겁게 하지 않고 좀 가볍게 릴렉스하게 낳고 친해지기 위해서만, AI가 나를 믿고 나도 얘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즐거워지는 시간을 열어가요. 이게 오프닝 시간이라고 그러죠. 오프닝 시간. 그래서 이렇게 긴 종이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고 와서 나는 일부러 좀 짧게 만들어줘야 돼요. 짧게 만들어주려면 끝까지 찢을까요? 반만 찢으면 짧아요. 그 정도는 융통성을 갖고 가도 돼요. 그래서 이 찢기라는 건 여기 소리가 나요, 안 나? 소리가 나죠? 야, 이 소리 너 언제 들어봤어? 쓸데없이 이제 그냥 찍찍찍찍 자극이라고 얘기해요. 자극이라고. 그래서 또 조금 더 좋은 말로 우리 치료말 뭐라 그래요?
촉진이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촉진이란 단어를 쓰면서 이 아이가 뭐지? 내가 이 소리 언제 들어봤지? 야, 나 이거 왜 나뭇잎 바스락소 같은 바스락바스락 하는 소리 같지? 괜히 아이한테 그냥 던져줘요. 아이가 자꾸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면서 종이를 다 못 찍게 억압을 해요. 왜 억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말 잘 들으라고요. 아니고 처음부터 너무 쫙 찢으면 아이가 여기에 대해서 이 작업에 대한 신뢰감, 신중성들이 낮아질까봐. 이 프로그램이 소중한 시간이고 너의 소중한 시간에 이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너와 나는 놀이를 하고 있어라는 막연한 안정감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신문지가 매체가 여러분 이거 비싸요? 휴지통에 가면 많이 있죠? 그래서 주워와서 쓰는 거예요. 주워와서. 그 쓰레기 냄새 나는지 확인해야 돼. 거기서 너무 오래 묵은 거는 냄새나. 아시죠? 그러니까 얘는 내 책상에 내 얼굴이 뒤에 소중하게 간직되어서 온 거니까 내가 지금 미운 사람 내 눈가를 콕콕콕 찍으면서 장애빈 놀이 하셔도 돼요. 아셨죠? 실제로 아이들에게 그 장애빈 놀이들요 미운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를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요. 만들어갖고 반을 갖고 와요. 네가 미운 만큼 밀어 찍게 하는데 정말 속이 시원하대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놀이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찍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소근육을 활용하고 소근육 활용하는데 일부러 종이를 길게 하는 건 대근육까지 넘어가게요. 대근육까지 넘어가면서 이 아이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겁니다. 자, 앉아서 그냥 종이 찢어. 요만큼 버리는 것과 표정 다르지 않아요? 해봐. 여러분들 해봐. 그냥 앉아서 찢어. 이거 해봐. 종이 많아 걱정하지 말고. 그쵸? 조금 찢어. 조금. 그리고 길게 찢어봐. 이거 느낌이 어떤가? 길게 찢어. 느낌이? 다르죠? 왜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 이렇게 찢었어야 됐어. 아니죠. 이렇게 찢는 사람이 있네요. 신은기하고 이렇게 찢는 사람 처음 봤어요. 얘 별이 있어서 잘 찢는데.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자. 그만. 좋아요. 자, 어때요? 짧게 찢으세요. 재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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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찢고. 어때? 짧게 찢으세요? 짧게 찢으면 약간 감정이 감정을 먼저 담아야 되고 이거는 집중하고 상상이 집중하고 미래는 어때요? 그래, 저렇게 찢어지기 잘 안 되거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찢었는데, 머리에 안 들어가? 그렇지, 머리 안 들어가서 안 돼. 찢어야 저걸. 근데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 그렇지. 가르쳐 주면 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시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건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걸 가지고 놀면 되면 우와 소리만 해주면 돼요. 이거는 시간이 있죠. 우와 잘한다. 안 돼. 잘한다. 나 봐봐. 진짜 아꼈어. 잘한다. 절대 안 된다. 진짜 잘한다는 뭐예요? 잘한다는 평가. 그렇지. 우와 훌륭해. 좋아. 자, 다시 따라해. 우와 훌륭해. 우와 훌륭해. 잘한다. 잘한다. 안 돼. 야, 조금 더 잘해봐. 안 돼. 잘했죠? 그러니까 평가적인 단어를 여기서 쓰는 거 아니고 아이를 자극할 수 있고 누나 너 너무 훌륭해. 와, 그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니? 안 돼. 오케이, 안 돼. 하지 마. 안 되는 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가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방방 뜨다 보면 저도 모르게 나오는 사람 너 왜 이렇게 예뻐? 이런 어떤 충동적인 단어도 예쁜 단어로 나오고 순간적으로 바로 아이에게 어떤 피드백이 될 수 있는 단어일 수 있잖아요. 저 정말 예뻐요. 요즘 TV에
우리들의 블루스에 나왔던 쌍둥이 언니, 영희, 나는 누구, 이게 영희가 요즘 완전 핫이슈 됐죠. 처음에 자신이 너무 이쁘다는 말이 맞았을까요? 아니죠. 근데 실제로 자꾸만 꾸며주고 하니까 어때요?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폭풍 칭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00점 맞았을 때 폭풍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내담 아이의 그냥 그 모습 자체를 예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도전적인 일을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단어가 맞는 거죠. 이해됐죠? 자, 좋아요. 그래서 이 찍기 작업 하나로 아이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럼 이 치료의 목표는 아이가 자존감이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가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중받고 타인에게 존중받기 이전에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스스로가 존중할 수 있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자존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나왔을 때 우리 아이는 1차적인 생물학적인 뭐 어떤 보호와 안정감, 소속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 한복을 소유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 수 있어요. 피부. 아이 아플 수 있어요. 그죠? 엄마한테 혼나서 아플 수 있어. 그럴 때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서운한 갈등, 이 감정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아이는 감정만 잘 풀고 나면 그 다음에 지가 알아서 잘 해요. 그죠? 아니에요? 왜?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사회성을 키워가고 하는 거지. 요즘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아동들에게 지름길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어머님들의 어떤 마음일 거예요. 근데 그 마음도 또 이해는 되죠. 네. 우리 아이가 빨리 누구에게 경쟁당하지 않고 그 아이가 원하는 자리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거 있는데, 근데 뭐 또 어떤 경우라고 얘기를 할까? 자, 좋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냄새. 이 냄새는 약간 저기 인쇄 냄새잖아요. 근데 특히 여기 나중에 하고 할 때, 저기 뭐 색칠하고 할 때 물감 냄새 많이 맡는 아이. 또 집중이 안 되고 사인펜 냄새 많이 맡는 아이.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사인펜 같은 거 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이를 관찰하는 초기 작업 중에서 하나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하고 라포 형성, 그리고 아이의 뭐 어떤 형성? 자존감. 아이들이 스스로가 자신을 촉진할 수 있고 스스로가 뭔가 나도 할 수 있어라는 이 작업이 여기서 목표로 설정되어서 갈 거고, 기대 효과는 다 한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자, 이제는 잘되게 찢어버리기 전에 노래하자 그러면 혼낼 거죠.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신문지를 길게도 짧게도 넓게 좁게 찢으면서 여러 모양을 만들 수 있게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양말 벗고 어떻게 한다고요? 발가락으로 이 신문을 가질 때 자꾸 짧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양말 신어서 정말 넘어갈까 해요? 해보고 싶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발가락 하는 것도 근데 잘 안 돼요. 이 작업은. 근데 안 되면 애들이 더 웃어요. 그래서 이 작업은 선생님들이 보통 많이 해요. 제가 아이들이 하면 실망스러울 수 있으니까 야, 난 이거 발가락으로 찢을 수 있어. 근데 잘 안 찢기기 때문에 에이 하고 넘어가면 잘 안 된다. 나 창피해 하면서 그냥 아이에게 그때그때 탐색되는 내 마음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면서 어른도 꼭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아라는 어떤 이제 그런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아니지. 어른이라고 다 잘하는 거 아니죠. 어른이 애잘 언제 알아. 아니 엄마들 미술을 그렇게 잘 그려요? 근데 왜 엄마들이 과학상상화 그려주는데도 상 못 타? 다 그려서 갖고 오는데도 미술학원에서 그려가면 상 타거든요. 근데 집에서 그려면 상을 못 타서 미술학원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신문지 가지고 다 이제 여러분들 마음껏 찢어보실 거예요. 찢어볼 때 여러분이 찢으면서 순간순간 변하는 마음들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
얼마만큼 씻을 건가 하면요. 이렇게만. 싹 저기 많이 저 해가지고 여기다 가운데다 이렇게 모으면 산더미 되지 않을까요?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많이 한번 요 가운데 있는 요만큼 찢어봐 주세요. 자, 시작! 안 돼요?
자, 맞아요. 지금 이거는 이렇게 아이가 이거 너무 소중하게 이렇게 계속 던질 때는 이걸로 스스로 이거 이렇게 툭툭툭 치면서 하다 보면 아이의 맺혔던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억울함이 터져나오고 찢어질 때까지 찢어질 때까지 때리기도 하고 세션장에서 얘를 놔두지 못하고 집에 가지고 제가 그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집에 가지고 갈 때는 밤에 자다가 문고리에 걸어놓고 이상한 소리가 나서 엄마가 아이 방에 가봤더니 자다가 일어나서 발을 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는 그 마음을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바깥으로 분출의 내모로 해서 아이의 그 속상하고 미웠던 갇혔던 마음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됐을까요? 표출됐고 해소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부족하다는 소외감, 위축감 이런 것들은 이때 다시 재교정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를 얘 다 끝났으니까 얘 버려야지 하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미술실에서는 이러한 작품을 보관 창고? 네, 캐비넷을 만들어 놓고 아이의 세션이 끝날 때까지 이걸 계속 보관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이가 이걸 설탕 집에 가져갔다 해서 그거 어떻게 어디에 뒀어? 관심 한번 가져주고 해서 아이와 선생님들은 둘도 없는 동맹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동맹관계는 아이가 정말 힘들 때 10년이 지나고도 선생님한테 짜장면 사준다고 오기도 해요. 왜?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위축된 아이들이 성적에 관심을 갖지는 않아요. 어디에 관심 가져요? 오토바이에 관심 가져요. 오토바이에 관심 가지면 수업 시간에 치킨집 아줌마가 자장면집 아줌마가 너 와서 알바해야 돼 그러면 수업 안 하고 티 나갑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 아이들 우리는 대부분의 어른들은 아이가 정규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 대부분이 일탈아이들이 우리가 문제아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아이는 근데 한 25살, 26살 되니까 그때 모범생으로 학교 다니면서 대학 다니고 군대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대학 다니고 있어서 아직도 엄마한테 향토당하고 파는 아이들이 있었고 근데 오토바이 애들은 벌써 독립을 해갖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해 주실까? 이 모습을 해석 좀 해줘보십시오. 도희 형 어떻게 해석할까? 이 돈 벌고 자기 독립한 아이들은 우리가 깜빵 가야죠? 아니면 스스로 이제 성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자, 좋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위축되었고 그 소극적이었던 수치심은 없어졌을까요?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습니다. 나도 그런 거 남아있어. 내가 어릴 때 조금 이뻤잖아. 뒤에 있는 애들이 나 그때 너무 이뻐갖고 생각하느라고 맨날 내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걔네들하고 내가 싸웠어. 내가 이겼어. 근데 벌은 내가 받았어. 때렸다고. 짜증나. 그래서 머리끄댕이 그 뒤에서 잡힌 애들은 난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배한테 가서 반론 제기했어. 쟤네들이 나 뒤에 앞에 앉아있으면 맨날 내 머리 잡아다니고 몇 명이서 나한테 낄낄거렸다. 왜 때리면 안 되냐. 나한테 와서 얘기했어야지.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나를 또 벌새우로 하셨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힘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졌어요. 네. 걔네 엄마가 더 자주 왔거든 학교를. 네, 저희 엄마는 학교 못 갔어요. 방학간으로서.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환경적인 요인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의 개인사를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있어야 돼요?
사전 인터뷰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아이는 기껏 살아봤자 몇 살이야? 많이 살아봤자 10살, 11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0살, 11살까지 쌓아놓은 역사를 이렇게 30살이 되고 40살이 된 치료사가 아이를 감싸주지 못한다는 건 어떨 것 같아요? 신뢰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신뢰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이의 문제를 너무 막 무겁게, 아까 말씀드린 이 아이에게 퇴행이 일어나고 있다. 그 6살, 10살의 아이가 6살로 퇴행이 일어나고 다시 뭐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상담의 문제를 다룰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이가 직시해서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요 감정으로 해소를 해주고, 분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소통하시면 돼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 쟤를 고쳐주지? 딴좀 치지 마세요. 못해요. 그런 거 하면 그거 못해요. 아셨죠? 저 그래서 그 머리끄댕이 잡혀가고 그 상처 지금도 마음속에 있어요. 하고 누가 나 이렇게 와서 탁 치고 머리 이렇게 만지면 하지마! 이렇게 방어를 한다고요. 그죠? 이거는 내가 성인이 되어도 그때 그 머리 이렇게 잡혀가고 속에서 탁 창피했던 그 마음은 없어지진 않는데, 단 해석은 바꿔세요. 기집애들 못생겨가지고. 못생겨가지고 왜 이쁜 나를 앞에 앉혀놓고 날 잡아다닌 거야?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줘. 그러면 내 머리끄댕이 잡은 애를 땅에 묻어야겠어, 안 묻어야겠어? 내 머리끄댕이 잡은 애가 누가 돼줄래? 여기서 묻어나와야지. 홍강이 나와서 묻혀줘. 한 번만 묻혀줘. 묻혀줘. 좋아요. 근데 이건 제가 국제통합예술실 콘텐츠협회 그 동영상 제가 사이트에다 걔네들 하시는 어릴 때 올려 4개인가가 올려있어요. 하나는 젠가 게임 하는 거, 하나는 알리하고 신문지 게임 하는 거 하고 그 4개가 올려져 있는데, 그때 그 신문지 게임 했던 아이는 이제 엄마하고 아빠가 새아빠하고 살았어요. 새아빠하고 살았는데 그 새아빠가 굉장히 여전히 이제 엄마를 권위적으로 힘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아빠였는데, 이 아이를 이제 엄마였거든요. 새아빠였으니까 그 새아빠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가 이제 다시 고문의 집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왔었는데, 신문지 찍기 놀이도 처음 이제 2번째였기 때문에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찍다 보니까 어느 남성 나온 사진이 있었어요. 그 남성은 정말 잘게 찍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근데 그 찌짐으로 해서 굳이 해서 이걸 그 아이한테 얘기하고 이제 제가 누군지는 왜 그렇게 하는지 저희는 감이 가잖아요. 그래서 야, 너 그 누구야? 하고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한 묵묵히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해줬어요. 여러분들 얘기해줘봐요. 우리 교수님도 저한테 슈퍼비전 안 해주셨어요. 잘했는데 뭐 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제일 먼저 한 게 그 아저씨 다리를 찢었어요. 그 사진에 나온 다리를 쫙 찢더니 정말 요만하게 잘게 사람 모양만 찢어서 이제 찍고는 가운데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묻어버리는 작업이 저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게, 그러더니 나중에 막 찢더니 걔를 그 앞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는 재밌다. 네. 근데 이 아이가 중1이었거든요. 이렇게 유치한 놀이를 하고도 너무 재밌고, 그 다음부터는 행복한 표정으로 그냥, 그래서 그 고모가 저하고 피드백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나눴길래 애가 저렇게 다음에 또 온다 그러고 여기만 오면 좋다고 저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서, 실은 저도 잘 몰라요. 왜냐면 알지만 혹여라도 전달이 될까봐. 그 작업 자체가 아이가 이 아저씨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말로 할 수 있으니까 묻었던 거예요. 묻었기 때문에. 근데 묻어도 살아나올 수는 있어. 그러나 아이의 속마음은 그만큼 이 아저씨가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아이로선 또 어머니라는, 엄마라는 자기가 소중하게 보호해야 되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아이는 아무것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릴 때는 그렇더라고요. 저 또한 뒤에서 그때도 내가 이렇게 이뻤다고 솔직하게 예뻤는데 그 희생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내가 가늠할 수 있어 없어. 내가 연예계로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때때로 많이 생기는데 그 감당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아이는 죄책감, 수치심, 나는 잘 못하는 아이로 자기 속마음에 어떻게 해요? 쌓아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상처가 되고 자신감을 잃으면서 공부에는 흥미를 잃을 수 있어요. 대신에 다른 일을 흥미를 찾는 거예요. 그게 힘이 세지는 깡패라든가 또 오토바이로 돈 벌 수 있는 아이들. 근데 절 짜장면 사주는 아이는 오토바이로 벌어온 애들이 사줬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아이들을 한 명씩 학교에 입학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어느 날 벌써 봤더니 얘가 벌써 26살이 돼 있어요. 제가 2007년, 2017년, 10년, 9년 이때 이제 청소년 학교 박 아이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걔네들이 군대까지 제대하고 벌써 밖에서 또 어슬렁어슬렁 여기다 막 그림, 퍼럼 그림만 그려가지고 안 아팠니? 그랬더니 개 아파요. 개 아파요? 개 아픈 거 또 할래? 미쳤어요. 아파서 못 빼고 있어요. 그러면 뺄 때가 더 아프다고 못 빼고 있는데 그래서 군대 여기까지 그림 그렇게 있는데 너 군대 갔니? 그랬더니 요즘 다 와요. 애들 모자라서 다 끌려와요. 요즘 군대가 그렇대요. 그래서 많이 달라진 모습이구나. 네, 그래서 근데 너 중학교, 고등학교 다시 저 검정고시 쳤니? 그때 우리 아이들이 자퇴를 하는 이유가 지네들이 며칠 결석했는지를 몰라요. 아이들이 60일 이상 결석하면 자동 자퇴예요. 그것도 모르고 얘네들을 저는 막 새벽이면 5시에 막 끌고 와서 집에 가서 차에 태우고 와서 막 학교에다 재우고 출석시켜보려고. 근데 유튜브에 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디 갔을 때 이렇게 자퇴당했어요. 벌써 60일 첫 출석이 60일이 또 뭐 넘었어요. 미출석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학탈하든지. 그래서 그 아이가 신동성학교라고 이제 저기 있는 학교에 재입학을 했는데 거기는 인가가 없어서 어차피 검정고시를 쳐야 되는데 그 검정고시 못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뭐 작년 8월달에 1년에 2번 치는 거 아시죠? 검정고시. 그래서 작년 8월에 조금만 하면 붙어요. 조금만 하면 70점 맞기 때문에 바로 합격해서 올해 이제 우리 학과에 와 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진짜 이번에 F 4개 나왔어요. 출석 6번 듣고 안 들어서 개 난리 쳐놨는데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죠. 자기가 왜 해야 되는지 오기는 해요. 그래서 말은 잘 따라 들어서 오기는 오는데 그래도 한 30살 되기까지는 청소년 후기까지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고 모든 사람이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촉법소년 나이를 내린다 이렇게 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우리는 사회복지사도 아닌데 그런 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제 청소년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작업은 아이만 하지 않는다. 저기 그림 보듯이 어르신들도 많이 해요. 조그맣게 어르신들, 아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르신들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책상에 앉아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르신들 책상에 앉아서 책상에 종이 몇 개씩 하고 이렇게 테이프 주시면서 자, 이거 붙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테이프를 살살 붙이면 이렇게 물렁물렁하고 세게 붙이면 딱딱해요. 자, 이걸 세게 붙일 때마다 아이들한테 소근력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붙임을 해서 자기의 속마음을 더 단단히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종이를 찢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걸 집에 가지고 갔어요. 아이들에게 뭐가 일어난 거예요? 겨우 신문지에서 승화. 그냥 내가 갖고 싶은데 생겼어. 가지고 집에 가서 소중하게 정말 엄마는 뭐라 그러겠어요? 가져간다고 그러면 야 선생님 눈치 슬려. 야 놓고 가. 어머니 얘기 가서 소중하게 일단은 다음 주에 올 때 가져가게 꼭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은 가져가게 하시죠. 너만 놓고 갔으면 좋겠는데 애들만 놓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잘 통솔해 주는 것도 그러니까 치료사가 계속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고상하지만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사춘기 아이들 만날 때는 맞짱도 한 번씩 떠야 돼요. 그때 걔네들한테 밀리면 선생님도 눈빛으로 걔네들한테 밀리면 그 아이들 못 만나요. 선생님도 계속 무시하거든요. 뭐? 하나 괜찮아 알았어. 그러고 가거든요. 이제 제가 2004, 5, 6 때 2004, 5, 6 때 저기 용인에 저기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디딤돌이라는 안 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애들이 1년 정도 이렇게 위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오는 애들 대부분이 막 머리가 초록색이고 막 에메랄드 그린이고 막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많이 힘들었겠죠. 근데 거기에 왔다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서 건강해져서 학교로 되돌아가면 아이들이 학교 가면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딱 찍혀요. 쟤는 대안학교 갔다 온 애야. 우리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방 취급을 받으면서 2차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치료들은 상담들은 이러한 연쇄 반응들이 계속 나타나요. 특히 청소년 상담이나 아동 상담들.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 우리 학우들이 아유 난 장애인 안 할 거야. 아이들이나 하고 성인이나 해야지. 헐, 안 해봤으면서 개고생인데 내 속으로만 얘기지 한 번도 말 안 해봤어요. 어서오세요 교수님.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방법은 이런 종이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승화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승화작용이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은 하셔야 돼요. 그 작업에서 색칠 조금 해서 그래 오늘 잘 가. 또 혼자서 상상하셔서 일지 쓰시잖아요. 저 그 일지 안 믿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지 아이들의 생각이 아니죠. 아이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처 받은 게 다 잊혀져요? 안 잊혀져. 그죠? 너 강미 지난번에 나 밥 사주러 왔다가 너 나한테 밥값 내고 가게 했지. 나 안 잊어버리고.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야. 그치? 잘 안 잊혀져. 잊어버리고 무슨 거 왜 웃어? 빨리 미안해요 그래야지. 예를 들는데 이러한 상처를 인해서 꿍꿍 내 속에 꼭 갖고 있으면 누구만 흔들어? 쟤는 기억도 못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억도 못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야. 그때 너 돈 없었지? 이렇게.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 지구설로 물어보고 나전달법으로 물어봐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가볍게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수치스럽고 특히 성폭력, 성추행, 폭행, 뭔가 막 욕 이런 피해를 당한 아이들은 꺼낼 수 없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내가 그 얘기를 꺼내면 나만 미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꺼낼 수 없지만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희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게 미술치료의 장점인 거예요. 그래서 미술치료는 계속 제가 뭐가 있다고 도구가 있는 상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나서서 야 내가 해줄게. 여러분이 해결사도 아니고 그러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나 머리끄댕이 잡은 년 좀 찾아와. 해줄 수 있어요? 성경 씨 해줄 거야? 왜? 왜 안 해줄 거야? 나도 찾아보고 싶었는데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사는지 그렇게 모르겠고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들은 그래서 해결할 수 있을 때 빨리빨리 해결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해결까지는 안 나지만 최소한 사과를 들으면 그때 왜 그랬냐 하면 정말 별거 없더라고요. 심심해서 네 머리가 곱슬머리여서 관심이 갔어. 이게 다예요. 가해자는 몰라. 예, 가해자들은 몰라요. 피해자의 마음을 몰라요. 정말 잘 미처 생각하지 않고 지네 하고 싶은데 그냥 한번 놓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허무하죠. 그래서 근데 우리 상담가들은 그 아이들의 마음을 기필코 해결해 주겠다고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달달달달 외워. 책을 달달달달 외우는데 그 아이가 심심했다는 건 몰랐죠? 몰랐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상처는 의외로 너무 간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아까 잠깐 설명한 것처럼 6살의 아이가 6살 때 10살짜리 아이가 6살 때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해 주어서 너무 좋았다. 그게 그리움이 아니라 지금도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굳이 이 아이가 퇴행을 하고 있고 그 퇴행에서 아이가 지금 굉장히 위축감으로 자신감을 잃었다라고 해석을 담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안 본 거는 얘기하면 안 돼요. 본 것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신문지를 찢을 때보다 이 공놀이를 할 때
지저분한 신문지를 이렇게 딱 예쁜 공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이걸 같이 플레이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 만들었을 때 애들은 훨씬 행복해요. 그럼 이때 피드백은 폭풍 피드백 가면 되잖아요. 미래 뭐라고 얘기해줘요? 네가 만든 공 너무 훌륭하다. 야, 나 그거 나주다 한번 해볼까? 싫어. 그래. 그때 나도 너 같으면 안 줄 것 같아. 소중하게 나도 생각할게. 그냥 별거 아니지만 그때 진한 감동을 물려주는 거야. 그러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잘 배워야 돼. 잘 배워야 되고요. 저 교수님이 4시부터인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얘를 하나를 다 뭉쳐서 큰 공으로 만들고 싶은데 여기까지 하고 우리 끝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버리고 가면 아이들의 마음이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 큰 공으로 테이프 왕공으로 한번 만들어주세요. 왕공으로. 그 여러분 같이 눈썹 한번 큰 공으로 한번 만들어주세요. 테이프 있나? 네, 가보세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지난번 가졌군요. 이제 제가 내일 와요. 어제 친구에서 가서 주무시는데 아침에 긴급상담이 되는 거라서 저는 꼭 선생님 집에 가요. 드시다가 한번 가요? 선생님 집에 가요? 그 대신에 오늘 싸움에서 스트레스를 다 버렸어요. 이거 가지고 하고 싶어. 진짜. 소리치잖아. 지나가는 구경만 할까? 그렇지. 금희 씨가 이 아이가 그러면 뭐야? 들어가지 마. 나 너무 하나고 할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는 리액션을 넣어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리액션을 넣어주고 이 리액션 속에서 아이가 아이고 뭐지? 하고 뭔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도록 그런 과정들을 해주고 그래서 이 과정 하나가 종이를 가지고 길게 많이 할 수도 있고 하나하나 이제 시간 분배는 여러분의 계획서 속에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사설에서는 1시간을 이빨이 채워줘요. 그래야 부모가 좋아해서. 보통 50분하고 10분 부모 상담하는데 엄마가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상담이 없을 때가 더 많아요. 따로 전화를 드려서 해야 되는 건데 사소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제가 흘러가지 않으면 경영이 안 되면 망해요. 대망하면 여러분들도 없고 하니까 경영을 잘해요. 그렇죠? 천정이 이거 한번 던져봐. 자, 뷰티학과에서 어떤 거 배웠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무거운 거 있지. 우와. 언니 던져봐. 언니 던져봐. 우리는 무거운 걸 던져가고 자, 이거를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도록. 근데 미안하지만 굳이 끌고 가는 애들이 있다는 거. 아셨죠? 있어. 자, 이렇게. 여러분 지금 막 감정이, 심장이 찢어지듯 많이 웃었나요? 네. 치킨 아이가 나요. 어때요? 이런 거 처음 해보셨잖아요, 정민 씨? 괴물스러워요? 아, 재밌어요. 다행이다. 또 해보고 싶어요? 또 할 겁니다. 자, 우리 미선 씨 아까 이거 종이를 쭉쭉 찢으면서 왜 나는 재밌는 거지? 그 재밌는 거 찾았어요? 재밌었어요.
자, 여러분들 어릴 때 책 읽으면서 엄마가 책 찢으라고 했어요. 찢지 말라고 했지 말랐어요. 그쵸?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걸 나하고 둘이 엄마 몰래 했잖아요. 그러면 그치요. 왕일링이죠. 하지 말라는 걸 하는데 그거를 몰래 한 게 아니라 누구의 허락하에 선생님과 위대한 선생님과 허락하에 이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어? 그래. 너는 참 그이는 착하구나, 야. 아이들하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리액션을 쓰더라도 즐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이 상처받고 누구한테 존나게 두드러 맞고 애한테 아프지. 저 창피해서 더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때는 반응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열나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부어갖고 내한테 상담 왔는데 보자마자 아프지 안쓰러워서 치아라 이러거든요. 아이는 따라와. 이성이 다시 해봐. 누구 때렸어? 어떤 놈이야? 따라 누라. 가자. 어느 집이? 자, 처음에 왔을 때 무조건 알지는 못하지만 아이씨 너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누가 때렸어? 가. 일단 쓰면 가보자. 예. 아이는 왜 그러세요? 하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엉덩이 내리면서 선생님의 눈을 쳐다봐요. 그런데 너 너무 아팠겠다. 어떡해 이거? 그냥 열받는 거야. 지금 열받아갖고 지금 왔는데.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줄지, 내 마음으로 아이를 읽어줄지, 아이의 마음으로 아이를 읽어줄지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겠죠? 네, 이건 정해지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담가로서의 기질을 우리 연습하고 학습하셔서 이제는 기회가 되면 이렇게 1박 2일 동안 오늘 내가 누구한테 말했지 잠 다 잤다고 오늘 밤새 여러분은 털이를 당해야 돼. 마음 털이를. 그렇지? 내가 누구한테 다 잤다고 했지? 그래서 1박 2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아이스 브레이크를 많이 해보고 아이스 브레이크 한 속에서 나는 어떤 마음들을 내가 좀 버릴 수 있는가 그런 과정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작업을 하나 더 한다고 했어요, 제가. 자, 요 신문지로는 이렇게 바닥에 신문지 이렇게 두드리면서,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건 간에 조금 이렇게 좀 아이를 무섭게 해서는 아니 되고요. 그래서 저 부분이 맞지 않는다고 여러분 빼면 되는 거예요. 아이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있다고 다 활용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의 성향, 성격, 그리고 그 아이의 환경을 반드시 적용해서 선택은 여러분이 프로그램들을 정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프로그램 정한 거에 컨펌을 좀 받아야 되면 슈퍼바이저를 꼭 슈퍼비전을 받으셔야 되고요. 3년 정도는 슈퍼비전을 받으시고 그 어떤 효과에 의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마음 정리. 그래서 항상 마지막은 가라앉혀 갖고 가야 돼 마음. 지금 이렇게 그냥 심장이 찢어지도록 즐거움을 가지고 집에 가면 집에 가서도 방방 떠. 맞아. 방방 뜨면 얘가 또 왜 이래? 못 먹을 걸 먹고 왔나?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잠깐 가질 거고요. 자, 그 전에 교수님 인사 우리 이순아 교수님 도착하셔서 여러분들 처음 뵐 것 같아요. 우리의 가장 미인이시고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같이 1박 2일 주무시고 하실 거죠, 교수님? 저희 음악치료 교수님 하시는데 얼마나 위대한 교수님인지 환영하시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부터 참 여러분 한번 만나 뵙고 싶었어요. 목소리 너무 예뻐요. 예. 그런데 오늘 참 좋은 날이다 생각을 했는데 오는데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길을 못 찾아가지고 내비를 찍었는데 뭐 1시 방향, 12시 방향 이러니까 여기 조금 헷갈렸어요. 그래서 한 바퀴 삥 돌고 왔어요. 산 구경도 좀 하면서 교수님도 그 뚝방트 댐 갔다 오셨을 때 댐에서 우리 불렀잖아요. 저는 댐을 갔다 왔을 때 그러시죠.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여기 오시느라고 고생 좀 하셨나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음악 재활 기술을 강의하고 있어요. 음악 재활 기술은 뭐냐? 음악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게 음악 재활 기술이에요. 그걸 음악 치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음악 치료에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은 좋은 음악을 듣고 즐겁게 노래하고 또 재미있게 연주하니까 기분이 변해요. 기분이 달라지죠. 또 기분이 변하니까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또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도 바뀌어요. 그래서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이렇게 된 서류, 그러니까 집에 이런 여러분 우편물로 받은 이제 그 업사이클로 보시면 되는데 실은 이게 우편물 써서 와 있어도 상관 없는 작업이거든요. 자, 내 마음 속에 나만의 나무예요. 자, 여러분 그 가슴 속에 누가 살고 있어요? 남편이 살고 있다고? 아니요,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맞아요. 내가 가슴 속에 있는 나는 나보다 어린 내면의 내 아이 또 다른 내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는 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겉모습은 건강한 성인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5살의 아이, 3살의 아이, 100살의 아이, 500살의 아이도 가끔 사시더라고요. 네, 그러한 마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아까 이렇게 이렇게 한 군데는 신체 놀이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와 연관돼서 나는 어떤 사람, 어떤 아이로 계속 성장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나 더 플러스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해도 되고요. 이번 주에 시간에 따라서 얘가 30분 정도로 웜 작업으로 가도 되고, 이거는 여러분이 플랜을 짜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작업, 오늘은 이 나무 작업까지 하러 가려고 합니다. 자, 이 서류 봉투로 저렇게 아름다운 작업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설명 안 할 테니까 니들 알아서 하세요. 자, 일단은 이 종이도 마음껏 펴주세요. 마음껏 펴져서 자, 이 구긴다는 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겠지. 긴장하지 마. 이 서류봉투라는 건 항상 뭔가, 그러니까 나들에게 전달해주는 내용이 들어가는 서류봉투잖아요. 이거 별거 아니야. 자, 긴장하지 마. 그러면 그런 의미로 그려서 펼쳤다가 또 한 번 이런 너덜너덜한 종이를 만드는 거예요. 많이 구기면 구길수록. 옛날에 화장실 갔을 때 못 구기는 것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까워서 못 구겨? 집에 가져갈 때 그냥 힘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의외로 지금 우리 다 하잖아요. 이거 아까워서 집에 가져가야 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랬구나. 그럼 한 장 더 주세요. 그건 가져가고 이건 그냥 한장 같이 놀자. 그러면 할 수 있거든요. 난 내년에 아이예요. 짜자잔. 자, 이제 펼쳐서 여기 안에다 너희 손을 쭉 넣어줘봐. 그러다가 이렇게 구멍을 얘를 튼튼하게 여기에, 아이고,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밑에 밑둥이를 이렇게 만들어봐. 서서히 하고, 역점이 이제 소금이 찢는 놀이잖아요. 가위 쓰지 않고요. 이렇게 손으로 나무잎 잡을 때 이렇게 나무잎을 만들 수 있도록 가지고 찢어줘. 길게도 찢어주고 짧게도 찢어줘. 여기는 이렇게 찐빵 만들듯이 밑에가 쓸 수 있도록 나무 글씨를 만들어주고 밑에는 위에는 마음껏 찢어줘.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거는 모루예요. 모루. 속에 철사가 들어있는 요 모루로 나무를 화려한 옷을 입혀주시고 있어요.
전에는 요 모루 같은 여기다 이렇게 묶을 생각은 안 했는데 서울시 덕수궁 옆에 가니까 걔네들이 춥지도 않은데 다 털어서 묶고 있더라 나무애들이. 그래서 아 저거 한번 좀 굳이 요즘 문화가 나무한테도 옷을 입혀주고 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장식용으로 이렇게 몸을 만들 수도 있고 테이프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내면의 아이예요. 내 마음에 또 다른 나로 이 나무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 이파리 여기 자, 잎은 살살살살 이제 찢어서 필요 없는 테이프를 붙여주는 장미꽃 만드는 거예요. 장미꽃 만드시는 거예요? 예. 와, 어머, 어여쁜 여자인. 세상에. 아니, 장미꽃 만드는 거 배우셨나봐요. 네, 배웠어요. 세상에. 내가 장미꽃을 좋아했어요. 사부님 얼굴을 입덧을 나무. 넣어서. 항상 장미를 꿈꿨어요. 예쁜 그 가시 있는 장미. 그러셨어요? 이거 만드시면서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내가 행복해요? 장미예요. 아, 네. 이건 뭘까요? 사람 같기도 하고 새를 연상하기도 하고 새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상상에 뭐 생각이 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것들일 수도 있고요. 저를 치유하는 기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제비 같기도 하고 네. 사람 같기도 하고 네. 카트나무? 네, 맞아요. 너무 이쁘다. 세상에. 와, 이렇게 해서. 장미꽃. 그냥 느낌대로. 보는 사람. 보는 사람. 장미꽃의 잎사귀도 너무 잘 만드셨다. 잎사귀는 손으로. 그러네요. 와. 작업을 하면서 자기 내면으로 빠져나가면 말이 없어진다는 거.
근데 빠져 들어가지 못하면 계속 시끄럽다는 거. 차이예요. 우리가 각자 작품명은 분명은 나의 꿈나무. 제가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을까라는 나의 꿈을 담아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네, 꿈이 이뤄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잠깐만요. 저 지금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등산을 열심히 했어요. 근력을 키우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 안 하다가 오후에 2시에 시내 만나서 북한산 가요. 그래서 무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등산 혼자 누가 등산하라고 그러나 나이 들어서는 맞춤형 운동을 해야 합니다. 등산 아닙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리한 운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저처럼 숨쉬기 운동을 하는 게 더 건강한 거다라는 판명 진짜를 갖고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50, 60이 돼서는 무릎에 무리가 가면 여러분 무릎 관 연골이 다 부셔져요. 파괴돼서 그냥 살살 걷는 것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무릎이 너무 아프다. 그다음에 생활하는 골프 하셔야 되고요. 무릎이 또 그나마 시큰거리고 아파. 그러면 앉아서 하는 골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으니 운동 없으면 운동도 못하겠죠. 그죠? 조금 더 상위 그룹을 운동을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운동. 혼자서 외롭게 하는 운동이 아니라 혼자서 걷기 근력 운동은 40대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로는 모이는 운동, 같이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찾아서 가는 게 맞는 운동이라고 해요. 그게 맞춤형 운동, 맞춤형은 그 나의 신체 방향에 따라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의사한테 검의 받아갖고 온 운동은 자기는 정형퇴임해서 돈이 없어서 일부러 등산을 선택했는데 등산은 옷만 100만 원을 쳤어. 짜증나지? 등산 간다고 등산 바지하고 고텍스 잠바 하나 사니까 그다 100만 원 이렇게 쓰고 오더라고. 그러더니 의사한테 가서 골프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골프한다고 또 골프채랑 얼마나 살까 싶어요. 네,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운동이 맞는가. 실은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수영하시는 게 맞죠. 아쿠아빅이라든가 물속에서 걷기라든가. 왜냐면 아픈 무릎을 갖고 등산 가면 나중에 못 걸어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못 걷는 건데 여러분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두 발로 쭉 서서 걷는 게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 작업은 나무예요. 여러분들 서류봉투로 새 거를 뿌려서 우리 이렇게 낭비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할 때는 우편물 온 거 잘 버리지 말고 모아뒀다가 그 재료로 이렇게 작업을 해내면 또 뿌듯해요. 아, 버릴 걸 내가 이렇게 재활용하겠구나. 사람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자, 말씀드렸죠?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말소리가 죽어지고 여러분의 입모양이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눈은 더 또록또록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집중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머릿속에서 뭐가 나와요? 아, 재밌어. 그래서 재밌어. 우리 명신이는 참고로 미술 하나도 안 들었어요. 미술 한 과목도 안 듣고 저렇게 재밌어요. 자, 이렇게 내가 선택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이 내가 집중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해낼 수 있다. 근데 참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면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는데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가죠 뭐. 네, 음악 교수님 오셔서 기다리셔서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우리 교수님이 또 성악을 하시거든요. 우리 이제 노래 부르기 공부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혹시 오늘 이 세미나 하면서 여러분 궁금한 거 없으세요? 궁금한 거.
너무 많아서 나는 메일로 이메일로 혹시 그냥 안 그러면 뭐 있어요? 어? 대머리 되나요? 근데 대머리 안 돼. 머리숱 더 나요. 돈벌이 미안해 대머리로 들었어. 돈벌이 됩니다. 돈벌이 됩니다. 자, 저는 와. 영신이 미술 수업 하나도 안 듣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창의적일지. 예쁘죠? 네. 자, 이거를 이제 분홍 이제 이때 이렇게 아이하고 얘기할 때, 어머, 우리 명신이 분홍색 러블리하네. 분홍색 좋아하니? 오, 이렇게 이제 자꾸 뭔가 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걸로 주제를 자극해서 들어가면 돼요. 진짜 훌륭합니다. 자, 예, 예뻐요. 예, 자, 박수.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그냥 받고 우리가 이제 자격 증명을 따고 그러면 나중에 노후에 도서지방이나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데 이런 학교 프로그램 같은데도 저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나이가 근데 40이 넘잖아요. 상관없어요. 너무 젊은데요? 근데 학교에서 볼 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특별활동 시간에 하는 시간에. 나이 제한 거기서 나는 왜 아직도 중학교에서 이렇게 찾지? 나이가 60인데. 정말 대답이 무슨 말이야? 초등학교 친구들을 젊은 친구들이 감당을 못하는 걸 알아요, 선생님들이. 왜냐면 담임교사들이 어린 20대, 30대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감당이 안 되셔서 저희 방과후라든가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바꿔가면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가거든요. 그럴 때는 능수능란하게 나이를 원치는 않아요. 아이들과 훨씬 저는 이렇게 가도 이용해줘야 돼요. 네, 강사로서의 갖춰야 될 기질을 갖춰가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거기 청도에 하나로 캠프 김희비 씨 지금 하고 있는 청도 귀농하셔서 경남 청도 기산학교에서 이제 기산학교 말고 청도에 기산학교 김승호 교수님 아들이 지금 했는데 거기에 지금 아동 청소년 바우처 하는데 70명씩 있어요. 아동이 70명 있으면 원장한테 700만 원 들어가요. 일주일에 70명 4만 원씩 들어온다고 4,7에 얼마나? 28인가? 280명. 70명이 280. 그러니까 일주일에 280 오는데 그 중에서 아이들이 오면 하나에 2개씩 3개씩도 하고 간대요. 그래서 그때 강사를 이제 와이프가 많이 하는 거예요, 원장이. 원장이 거의 70%를 하고 나머지 이제 강사들 와서 하는데 그 정도 떨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세트장이 여러분 넓은 땅이 있으면 반드시 같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아시죠? 또 질문 있습니까? 저기 금희 씨가 여기에서 혹시 이제 농장 같은 거 운영하고 있으면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10평 10.3 1인당 3.3평이면 한 명, 시간당 한 명씩이니까 4시간 하면 4명을 그 안에서 상담을 할 수 있잖아요. 10.3평이면 아동 청소년 지원 우리가 다 있어요. 미술 치료사부터 음악 치료사까지 전부 다 있어요. 이끼 체험 자격증은 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자격증이라 그 자격증이면 지역주장이 충분합니다. 같이 해도 되죠. 그 대신 거기에 바우처 세트를 꼭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지역사회와 연결을 하시라는 거예요. 나 혼자는 안 되니까. 네, 그런 거. 그게 궁금해요. 남아서 물어보세요. 네. 네. 자, 또 질문 있어요? 광희미 씨 질문 있나? 나중에. 자, 그 질문 나중에 이따가 잘